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하겠는데요. 제 표정이 좀 좋습니다. 왜 좋으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김정은이 정말 용감한 것인지 이성을 상실한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이 전군 간부 식량 공급량을 3분의 1로 줄이라는 지시를 하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전후방 장병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30일부로 4월 1일부터 향후 6개월간 전군의 모든 군관에게 식량 공급량을 월 30일분에서 월 10일분으로 대폭 감축하라 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데일리 NK가 보도했습니다. 북한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지시는 인민군 후방국 명의로 지난달 30일 하달됐으며 모든 군관과 가족에게 지급되는 한 달치 식량을 열흘치로 줄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민군 후방국은 공급 식량은 3분의 1로 줄이되 전시 물자는 손대지 말라고 엄명했는데요. 이 같은 조치 때문에 가뜩이나 춘궁기를 맞아 배를 골던 북한군 장병들은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가 장기화로 인해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배급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공관들은 규정상 불법인 장마당 활동이나 밀수, 뇌물 등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북한군 내부 소식통은 최근 유일한 생계수단인 밀수도 군법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장마당에 나가면 철직되니까 가족이 굶는 걸 봐야 한다 라면서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다. 이번 조치로 충성심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하급 간부들의 비리를 이잡듯이 뒤지며 최근의 경제난과 식량난의 책임을 하급 관료들과 돈주들에게 돌려서 주민들은 물론 일선 간부들에게도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군에 대한 배급까지 토막나면서 북한 체제가 더욱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표정이 이렇습니다. 왜냐?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북한 그 군관들,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많이 들어봤죠. 전군의 간부와. 그래서 간부 많지 않습니까? 하전사들보다. 그런데 이 군관들에게 4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달까지, 그러니까 다음 추수할 때까지 식량을 3분의 1만 주라 이겁니다. 아니,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는데 한 끼분만 주고 살아라. 6개월 동안. 그것도 가족들 것까지. 군관 혼자가 아니고 그 가족들 분량까지 3분의 1만 주고 살아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그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군관들이 또 그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하전사들 식량을 손대게 되겠죠. 그러면은 하전사들도 배부르게 먹지, 물론 지금도 배부르게 먹고 있지는 않지만 그나마 부족한 거 그것도 또 군관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또 떼갈 겁니다. 그러면 하전사들도 아주 굶어서 정말 피골이 상접하게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만이 폭증할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국가가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국가에 충성하는 겁니다. 당에 충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이 살 수 없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발이 생기죠. 1882년 임오군란, 그때 조선이 재정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구식 군대인 훈련동안을 비롯해서 이 오영들에게는 월급을 제대로 못 줬어요. 13개월이나 봉급을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13개월 후에 식량을 줬는데 그 쌀에 모래가 섞여 있었던 것이죠. 완전히 이제 이 군인들이 한마디로 분노를 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이제 흥선대원군의 뒤에서 트리거를 확 당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오군란이 일어났죠. 민씨들 몰아내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올 여름쯤 이렇게 되면은 거의 마라톤으로 치면 한 35km 지점 이렇게 돌파할 때쯤, 여름쯤 되면은 아사자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장교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결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지 않더라도 충성심은 완전히 흐트러지겠죠. 여기에 흥선대원군이 불을 당겼던 것처럼 외부에서 뭔가 트리거 하나 딱 들어오면은 그냥 폭발해버리는 것이죠. 저는 미국의 CIA들이 이런 작업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최후가 정말 다가오고 있구나. 자, 이런 상황에서
한 발에 1,000만 달러씩 하는 스커드 미사일 빵빵 쏘고 그 1,000만 달러보다 더 비쌀 수밖에 없는 신개발품 에이테킴스, 북한판 에이테킴스, 북한판 이스칸데르 이런 것들을 뻥뻥 쏴대는 이 북한 정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실상을 알리는 상황이 되면 이 굶어 죽는 군관들이 정말 분노를 하게 되겠죠. 북한 올해 2020년 넘길 수 있을까요? 정말 걱정되고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내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 대북 제재의 고삐를 지금보다 더 졸라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 상원에서 공화당, 민주당 양당의 초당적 입장으로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촉구 사안이 트럼프 행정부로 발송됐다고 RFA가 일일 보도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국제사이버안보정책 소위원회의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상원 외교의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은 지난달 31일 공동 명의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부 장관에게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라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시작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 협상 재개는 고사하고 미사일 발사와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라면서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 이행과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지정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달 중 발표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불법 석유 수출과 정제유 수입 등이 불법 환적을 통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서 트럼프는 더 이상 대북 제재 레짐이 붕괴되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코리 가드너 위원과 민주당 소속의 메넨데스 의원은 현재 계류 중인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이른바 리드 법안을 처리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 법을 통해 불법 환적 연루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미 해상 초계기의 불법 해상 환적 단속 강화 등에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대북 제재 강화 압박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 변화를 끌어낼지 주목됩니다. 자, 미국이 지금 전염병 때문에 완전히 그냥 나라가 박살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더욱더 쪼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더 강화해라 이렇게 쪼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 대북 제재의 고삐를 계속 더 가속화시키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정상회담 물 건너갔는데 물 건너갔으면 쪼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여당 그리고 야당 같은 공동 명의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의 공동 생각이다. 더 쪼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대선 가도에 결정적인 지금 치명상을 전염병으로 인해서 입고 있는데 하나하나의 어떤 그 위해 요소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북한 관련한 제재에 더욱더 고삐를 쪼아줄 것을 저희들도 기대를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며 대북 제재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엔 회원국들과 공조해서 이들 두 나라를 이른바 왕따시키려는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미 국무부가 1일 브리핑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라라는 압박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중국과 러시아가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라면서 그들은 대북 제재 완화를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전날 있었던 유엔 안보리 비공개 화상회의 때문인데요. 이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회의가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과 인터뷰한 미국의 소리 VOA는 미국은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을 거듭 일축해왔지만 이번처럼 두 나라를 직접 거론하며 유엔 결의 준수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최근 독일과 벨기에, 에스토니아, 영국, 폴란드, 프랑스 등 6개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북 제재 준수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이후에 나온 것인데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에서 10개국 이상을 우군으로 확보한 미국이 안보리 내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 중국, 러시아 정말 뻔뻔하죠. 화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좀 풀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라는 이 완충지대가 사실은 존재해야 자신들의 안보상 이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거는 뭐 국제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순망치안의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그들 사정이고, 북한이 이 국제질서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리더 국가 격인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그걸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위반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대북 제재 기리안은 2019년 말까지 연말까지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노동자를 북한으로 철수시켜야 된다. 비록 비자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철수시켜야 한다라고 규정이 됐고 그렇게 철수가 되었죠.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지금도 중국과 러시아에 많은 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나가 있는 것은 이제 취업 비자가 아니고 유학 비자로 나가가지고 유학생인 것처럼 해서 지금 실제로는 공장에서, 작업장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학생이 그런 그 노동행위를 하는 것은 합법입니까? 당연히 불법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이런 것들도 다 밝혀내고 제거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미 국무부, 그러니까 이 VOA는 미 국무부 관영 매체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해줬다는 것은 미 국무부가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라는 그런 선전 행위예요. 그래서 부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이 지금 현재의 미국 행정부가 미북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하겠다라는 것에 너무 기대를 갖지 말고 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행해 주길 바랍니다. 그 강력한 대북 제재의 이행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압박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왜? 그들 때문에 지금 북한이 생존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까 첫 번째 소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식량이 없어서 군관들에게, 장교들에게 밥을 한 끼분만 준답니다. 하루에 한 끼분만. 6개월 동안. 그 살 수 있겠습니까? 다 죽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 중국과 러시아만 딱 쪼아주면 금방 북한 정권 무너지는데 그 무너질 정권하고 회담을 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거 좋지 않습니다. 부디 재선에 성공하고 싶으면 트럼프 대통령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 나서주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